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이어서 3장 2절에 있는 내용을 마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환의 기본적인 몇 가지 성질들을 살펴보고, 특히 단원, 영인자, 이런 것들을 이제 정의하고, 그러한 것과 관련된 성질들을 좀 살펴봤는데요. 지난번에 간단하게 우리가 언급한 것처럼, 자, 마지막으로 오늘은 정역과 체의 경우에 표수가 특별하게 0 아니면 소수가 된다라는 사실과, 그리고 체는 항상 정역이 되지만 정역은 반드시 체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정역이 유한한 정역인 경우에는 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한 핵심적인 두 가지 사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CRM 3.2.13을 생각을 해보죠. 자, 정역과 체, 체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역의 일종인 거니까, 정역에 포함되는 거니까, 이것을 간단하게 정역의 표수는 0 또는 소수다 라고 얘기를 해도 괜찮겠습니다. 네, 이때 0하고 1은 지금 정역을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단위원이 존재하는 그러한 환을 생각을 하는데요. 이때 단위원은 0하고는 서로 다른 경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 0하고 1이 같은 경우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었냐면, R이 원소 하나로 이루어진 트리비얼한 그러한 환이 된다고 우리가 앞에서 확인을 했었죠. 자, 이 경우에는 이거의 표수는 어떻게 될까요? 자, 이거의 표수는 0이자 1입니다. 자, 표수를 얘기하려면 이 1을 유한번 덧셈을 반복했을 때 0이 되게 하는 최소의 양의 정수가 되는데요. 물론 이제 1을 아무리 유한번 더하더라도, 반복해서 더하더라도 0이 되지 않으면 표수는 0으로 약속을 했었는데, 지금 이 경우에는 어떨까요? 자, 1 이퀄 0이니까 1을 한 번 더하면, 즉, 네, 좀 표현이 좀 이상한데, 우리가 이제 어떤 양의 정수 m에 대해서 이 조건을 만족하는 m이 있으면 이러한 m 중에서 최소 양의 정수를 우리가 표수라고 약속을 했었는데, 자, 1과 0이 같기 때문에, 자, m이 1을 정수만 생각했을 때, 양의 정수만 생각했을 때, 자, 여기서 1은 이제 R의 원소고요. 얘는 지금 여기서 m은 이제 정수 혹은 자연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 식은 m1일 때도 성립하죠. m2일 때도 성립합니다. 1과 0이 같기 때문에 1을 아무리 여러 번 더하더라도 항상 0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식을 만족하는 최소 양의 정수는 무엇이 될까요? 네, 1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거의 표수는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R이 0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환이면 그 녀석의 표수는 1이 된다. 입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특별하게 우리가 관심을 가질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은 이제 어떤 환이 있을 때, 그리고 단위원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환이 있을 때 R의 표수가 1일 필요충분 조건 생각을 해보면 R이 0 하나만을 가진 그런 환이 되는 것이 필요충분 조건이기도 합니다. 자, 물론 위에서 우리가 확인한 것은 이제 R이 0 하나만을 원소로 가진 환일 때는 이제 표수가 1이다를 이제 확인을 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것은 한번 여러분들이 나머지 부분을 확인을 좀 더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표수가 1인 경우,
경우가 결국은 이제 원소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거니까 뭐 그런 경우는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0과 1이 다른 경우에 한해서 0과 1이 다른 정역에 대해서 표수가 0 아니면 소수라는 사실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페이지를 하나 추가를 하죠. 자, 증명을 하도록 합시다. 자, R을, 자, 채는 정역인 거니까 정역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그 1은 0과 다르게 우리가 1과 0은 다른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R에는 이제 1이 포함되어 있고 이제 0은 다릅니다. 자, 이때 그 R에 그 표수가 있겠죠? 자, R의 표수를 생각을 해보면 그 두 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R의 표수를 n이라고 할 텐데, 자, 첫 번째 n이 표수가 0인 경우도 있겠고요. 두 번째 n이 1보다 작거나 큰 경우도 있겠습니다. 자, n이 0인 경우라는 것은 어떤 거를 의미하는 거죠? 네, 단위원 1을 아무리 그 한 번 반복해서 더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0이 되지 않는 경우, 즉 덧셈 군으로 생각할 때 1의 그 위수가 무한 위수를 갖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 경우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경우냐로 나눈 것이죠. 자, 그런데 n이 0인 경우는 우리가 앞에서 그 보이고자 하는 것이 표수가 0 또는 소수라는 것이니까 뭐 n이 0일 때는 네, 더 이상 우리가 그 확인이 끝난 것이죠. 자, 정역은 이제 표수가 0일 수도 있고 혹은 이제 1보다 작거나 큰 값일 수 있는데 1보다 작거나 큰 값일 때는 합성수는 안 되고 소수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뭐 주어진 결론을 우리가 얻은 것이죠. 즉 표수가 0이 되는 경우는 네, 문제가 없고요. 자, 표수가 1보다 작거나 큰 정수, 자연수 n이라고 하도록 하죠. 자, 그런데 이 녀석이 소수라는 것을 보이고 싶은데 만일 n이 합성수라고 하면 문제가 이제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이를 통해서 n이 합성수가 안 된다, 즉 소수일 수밖에 없다를 확인하겠습니다. 자, n이 합성수라고 하면은 합성수의 뜻이 뭐죠? 어떤 그 정수 라고 쓰잖아요. 정수가 존재하는데, 즉 그 n이라고 하는 것을 더 작은 두 정수의 곱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즉 s하고 t가 1과 n 사이에 1도 아니고 1보다 크고 n보다 작은 네, 잠시만요. 네, 합성수라는 얘기는 이제 그 s도 1보다 크고 n보다 작고 또 t도 1보다 크고 n보다 작은 어떤 두 정수를 생각해서 그 두 정수의 곱으로 n을 이제 표시할 수가 있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합성수가 아닌 경우가 소수인데 소수인 경우에는 약수가 뭐밖에 없는 거죠? 1하고 자기 자신. 따라서 합성수라는 얘기는 약수가 1과 자기 자신 말고도 더 있다는 얘기죠. 즉 1과 자기 자신 말고 1과 n 사이에 그 약수가 더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s가 있으면 s가 약수가 되는 거니까 거기에 어떤 값을 더 곱해서 n이 되게 하는 또 t도 있을 텐데
s의 범위가 1보다 크고 n보다 작기 때문에 t도 1보다 크고 n보다 작을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래서 합성수인 경우에는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s하고 t가 존재하겠습니다. 자, 이 st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할 텐데요. 자, 환의 정역의 그 표수가 n이라는 뜻은 그 1은 이제 이 환의 정역의 그 단위원인데, 그 단위원을 n만큼 반복해서 덧셈을 하면 0이 된다라는 뜻이죠. 즉, 이 녀석은 그냥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단위원을 n번 반복해서 더했더니 0이 됐다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이 녀석 n번은 s 곱하기 t로 지금 쓸 수 있기 때문에 얘하고 얘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1을 s번 더해서 만들어진 R의 원소가 있겠죠. 그리고 1을 1을 t번 반복해서 더하면 또 R의 어떤 적당한 원소가 되겠죠. 자, 1을 s번 더하고 1을 t번 더해서 두 개를, 자, 여기서의 곱은 이 주어진 환에서의 곱셈이 되겠습니다. R의 곱셈. 자, 이렇게 하면은 무엇이 될까요? 네, 분배 법칙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해서 곱하면서 1이 t번 덧셈이 나올 거고요. 다시 또 앞쪽에서 두 번째 1과 마찬가지로 분배 법칙을 적용하면 또 1이 t번 나오겠습니다. 자, 그러한 방법으로 결국은 분배 법칙을 적용해 보면 이것이 1이 그 s 곱하기 t번 반복해서 더해지는 꼴이 나오겠습니다. 그런데 s 곱하기 t는 n이 되므로 이 두 값은 서로 같겠다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가 앞에서 얻은 이 환에 대한 이제 여러 가지 법칙을 사용해서 얻을 수도 있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자, 앞에 있는 이거 1을 s번 더하는 것은 s1이라고 쓰죠. 이것과 t를, 그러니까 1을 t번 반복해서 더하는 것은 이제 t1이라고 쓸 텐데, 자, 두 개를 곱하는 값을 어떻게 쓸 수 있을까요? 자, 지금 얘도 환의 원소고 얘도 환의 원소입니다. 자, 우리가 앞에서 다루었던 환에서 이제 기본적인 법칙 중에 첫 번째 이러한 방법을 생각을 해보죠. n, a, b 어떻게 됐었죠? 자, 여기서 n은 정수고요. a하고 b는 환의 원소일 때 값이 어떻게 되죠? a를 n번 반복해서 더한 것과 b를 이제 이 환에서의 곱셈을 하는 것이나, 혹은 뭐 a와 nb를 이제 환에서 곱셈을 하는 것이나 같다라는 것을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지금 이렇게 이제 요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기가. 자, 그러면 이것을 이제 여기서의 어떤 정수라고 생각하고요. 요 a를 여기 1이라고 생각하고 이만큼은 b 전체로 생각을 해보게 되면 그것은 이제 s가 앞으로 묶여 나가고, 자, 1과 b는 얘가 되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주의할 것은 여기서는 환의 곱셈이고요. 그 다음에 좀 색깔을 달리 하면은 좀 구분하기 좋을 것 같은데, 자, 여기 t하고 1 사이에 이제 붙은 그 의미는 뭐죠? 1을 t번 반복해서 더하라. 즉, 덧셈을 간단하게 표현하는 기호의 의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떨까요? s가 앞에 붙은 이쪽도 그 오른쪽에 있는 여기 이것이 그 환 R의 원소가 되기 때문에
그 원소를 S번 반복해서 더하라 라는 의미니까, 자, 이 빨간색으로 한 것은 이제 환의 곱셈이고, 여기 파란색으로 한 것은 이제 그 환의 원소를 반복해서 더하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앞쪽도 뭐 그것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여기가 그 덧셈 반복해서 더하는 것을 간단하게 쓰는 기호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건 좀 지우고, 여기가 두 환의 곱셈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일단 이렇게 쓸 수가 있고, 다시 여기를 보면은 얘는 어떤가요? 자, 이것이 단위원이기 때문에 이 녀석하고 이 녀석을 곱하면 그냥 오른쪽에 있는 값이 되는 것이죠. 자, 즉 이 녀석은 1을 t번 반복해서 덧셈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다시 s번 반복해서 더하라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것과 관련된 또 다른 우리가 규칙을 생각해 보면 MNA라고 하는 것을 이제 그 여러 가지 형태로 바꿔 쓸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M하고 N은 정수고요. A는 환의 원소일 때, 자, 이것을 계산하는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는, 자, 이쪽은 물론 이렇게 Mn은 곱한 것은 정수가 되고, 그 다음에 A 환의 원소랑 결합을 하는 거기 때문에 환의 원소 A를 반복해서 더하는 것을 간단하게 나타내는 기호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할 때 색깔을 조금 다르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뭐죠? 여기서는 M하고 N이 정수로서 정수들끼리 곱셈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는 것 대신에 어떻게 쓸 수 있다? A를 N번 반복해서 덧셈을 하고, 그렇게 얻은 환의 원소 NA를 다시 또 N번 반복해서 더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 여기를 보면 바로 S하고 T가 여기 M하고 N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 값이 뭐가 될까요? ST의 1이 되겠습니다. 즉 ST가 N이 되고 이것을 얻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N1은 여기 결국은 S1과 T1을 이제 곱한 거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식을 이제 어떻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생각을 해보면, 자, 일단 1을 S번 더한 것이 0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것이 0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 네, 0이 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죠? 지금 R의 표수가 N이라고 했는데, 표수가 N이라는 뜻은 1을 반복해서 더할 때 처음으로, 그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0이 되는 이제 최소의 양의 정수입니다. 근데 S는 N보다 작기 때문에 1을 S번 더하면 아직까지는 0이 되지 않는 것이죠. N번 더했을 때 처음으로 0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S1은 0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요. 표수가 N이기 때문에, 그리고 S가 N보다 작기 때문에, 같은 이유로 1을 T번 반복해서 더한 것도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자, 0이 되지 않는 두 개의 원소를 환에 곱을 한 거죠. 네, 곱셈. 네. 자, 곱셈을 했더니 어떻게 됐나요? 네, 결과적으로 0이 나온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주어진 R은 정역이라고 했으니까, 정역에서는 0이 아닌 두 원소를 곱하면은 0이 안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그 정역이 될 필요충분 조건을 생각했을 때 R의 그 원소가 0이 아닌 두 원소를 곱하면 0이 안 된다라는 동치 명제를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적이 있었는데, 따라서 이 사실은 R이 정역이라는 것의 모순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돼서 이는 R이 정역이라는, 이렇게 쓰죠. 이건 이제 설명하기 위한 건데, 사실의 모순이다. 자, 이 모순은
네, 잘 안 보이네요, 여기가. 네, 이렇게. 모순이다. 자, 이 모순 어떻게 얻어진 거죠? 왜 얻어진 거죠? n이 합성수라고 가정을 하고선 우리가 했기 때문에 얻어진 거죠. 따라서 n은 합성수가 아니라 소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역인 경우에는 표수는 0이거나 혹은 1보다 작거나 큰 경우에는 소수가 된다. 그래서 이것을 다음과 같이 위에서와 같이 정역과 체의 표수는 0이거나 소수다. 물론 단위원과 영원이 다른 경우에 한해서입니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0과 1이 같은 경우에는 그 r이 0 하나로만 이루어져 있고, 그런 경우에는 표수가 0도 아니고 소수도 아니죠. 1이니까. 자, 그래서 그런 경우는 제외를 하고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얻은 사실을 한번 구체적인 example로 적용을 해보죠. 자, 정수한, 정역입니다. 그 다음에 실수체, 복소수체, 유리수체 모두 이제 체가 되는데요. 체는 정역의 이제 일종인 거니까 이런 것들의 표수는 위에 있는 theorem 3.2.13을 적용해 보면, 물론 이 경우에는 0과 1이 다르죠. 정수에서도 0과 1은 다르고요. 물론 이제 모든 이 유리수체, 실수체, 복소수체에서도 0과 1은 다릅니다. 그래서 3.2.13을 적용할 수가 있는데, 자, 실제로 이 정역과 이 유리수체, 실수체, 복소수체 표수는 모두 0이 되죠. 자, 그리고 표수가 소수인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앞에서 봤던 P가 소수일 때 GP 바라고 하는 잉여류 환이 바로 체가 됐었는데요. 자, 이 유한체의 그 표수가 P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정역 혹은 체가 되려면 P가 합성수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경우 표수가 이 정리가 얘기하는 바와 일치하듯이 일치합니다. 네, 표수는 이제 소수가 되는 것이죠. 네. 자, 앞에서 우리가 이제 얘기했던 부분인데요. 체가 되면 정역이라는 사실은 성립한다 라고 했고요. 하지만 정역이라고 해서 체는 성립하지 않는다. 하지만 3.2.14는 정역에다가 유한하다라는 그런 조건이 있으면 체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얻어낼 수 있다는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R이 유한한 환이고 정역이 되면 R은 체가 된다. 근데 체는 체인데 유한한 R이었으니까, 유한환이었으니까 체이면서 R 자체가 유한한 그런 체가 돼서 유한체가 되겠죠. 네,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지금 R을 유한한 정역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보이고 싶은 것은 체니까, 체라는 사실을 보이고 싶은 거니까, 체라고 하는 그 얘기를 하려면, 덧셈에 대해서 아벨군, 그 다음에 곱셈에 대해서 결합법칙, 교환법칙, 그 다음에 단위원을 포함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0이 아닌 그 원소에 대해서 곱셈에 대한 여건이 존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분배법칙이 적용해야 된다 라는 것들을 이제 다 만족을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미 정역이기 때문에 그러한 그 성질 중에서, 그러한 그 조건 중에서 무엇만 확인을 추가적으로 더 하면 되냐면 M4만 더 추가적으로 하면 되죠. 네. 자, M4의 이제 그 조건은 0이 아닌 원소는
여건이 존재한다 라는 것을 이제 의미했었는데요. 자, 주어진 유한한 정역 R에 대해서 이 M4가 성립하는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실을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 지금 M4를 이제 염두에 두고 아래에 있는 원소 중에서 0이 아닌 원소를 임의로 하나 택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A에 대한 여건이 존재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A를 원소라고 하고 0이 아니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건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이는지를 생각을 하는데요. 자, 자, 그리고 이제 R이 유한하다고 했으니까, 유한집합이므로, 자, 여기 있는 원소들을 다 이제 순서를 적절히 매겨서 A1부터 AN 이라고 두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 다음에, 자, 지금 이제 여기 우리가 선택한 A는 당연히 A1부터 AN 중에 어떤 한 값이 되겠죠? 자, 다음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다음 집합을 우리가, 그냥 쓰죠. 네. A1, A2. 이 집합을 생각을 해보죠. 즉, 앞에서 하나 픽스를 한 A에다가 R에 있는 각각의 원소를 곱해서 그런 것들을 다 모아둔 집합을 생각을 해보죠. 자, 이 집합은 그 환에 있는 두 원소를 이제 곱셈을 했기 때문에 A 곱하기 A의 I들은 전부 다 환 R의 원소가 됩니다. 따라서 여기 있는 집합은 R의 부분 집합이 되는 것이죠. 부분 집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R의 원소의 개수를 우리가 지금 N이라고 둔 건데, 지금 왼쪽에 있는 이 그 집합에 있는 원소들은 서로 같은 원소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왜? 그 A 곱하기 AI하고 A 곱하기 AJ가 같으려면 어떤 방법밖에 없죠? A가 0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R은 정역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A를 캔슬시키고 AI와 AJ가 같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R이 정역이기 때문에. 따라서 여기 있는 값들 중에서 서로 같으려면 AI랑 AJ랑 같은 경우밖에 없습니다. 즉 A1부터 AN이 다 다른 경우에는 A 곱하기 A1, A 곱하기 A2, A 곱하기 AN이 다 서로 다른 원소입니다. 이거이고, 자, 앞에 있는, 좀, 이렇게 쓰자. A라고 쓰죠. A의 원소의 개수가 어떻게 될까요? 여기 있는 N개가 다 서로 다른 거니까, 원소 개수가 N개죠. 그리고 R의 원소의 개수도, 자, N이라고 지금 두고 시작을 했습니다. 자, 유한한 집합의 부분 집합으로서 두 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동일합니다. 그렇다면 이 A라는 집합이 R이라는 집합과 정확하게 같은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집합이 R과 같아지는데요. 자, 그런데 지금 유한한 R은 정역이라고 했으니까 이 안에는 1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자, 1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A 곱하기 A1, A 곱하기 A2, A 곱하기 AN 중에 어떤 한 녀석이 1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A 곱하기 AI가 1인 AI가 존재합니다. 되겠죠? 네. 조금, 네, 그 공간이 좀 부족한데, 자, 조금, 네, 특별해서 그 다음으로 넘어가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사실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영이 아닌 제 임의의 원소 하나를 택해서 그
이거이면 R에 한 원소가 있다. 어떤 원소? A 곱하기 AI가 1이 되는 AI가 존재한다 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자, 그런데 처음부터 R은 정역이므로 A 곱하기 AI나 I 곱하기 A나 같은 값입니다. 같은 원소입니다. 그 정역에서는 이제 교환 법칙, 곱셈에 대한 교환 법칙 성립하기 때문에 가환, 환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는 얘기는 따라서 A는 무엇을 갖나요? 곱셈에 대한 A의 곱셈에 대한 이라고 쓰죠. A의 곱셈에 대한 여권. 그래서 이렇게 쓸까요? 네, AI 따라서 AI가 A의 곱셈에 대한 여권이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 존재한다라는 것을 확인했죠. 따라서 M4라는 이 조건이 성립한다. 따라서 R은 채가 된다.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경우에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핵심적으로 어디 쓰였냐면, 우리가 이제 R을 이제 유한한 집합으로 원소들 다 이제 나열을 하고요. A에다가 A1부터 AN들을 다 이제 곱셈을 해서 모아둔 집합이 이 집합과 이 집합이 같아진다 라는 그 사실을 얻는데 유한한 집합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활용을 했습니다. 자, 무한집합이면은 이렇게 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CRM 3.2.14를 확인했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두 가지 사실을 한번 좀 연결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역인 경우에는 표수가 0 아니면 소수가 되는데, 유한한 정역인 경우에는 이제 채가 됐습니다. 자, 이 사실을 이제 연결을 다음과 같이 한번 해보죠. 자, 표수가 0이 되는 경우가 언제 있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죠. 표수가 0이라는 얘기는 1을 아무리 더하더라도 네, 0이 되지 않는 것이죠. 즉, 그 1이라고 하는 값이나 뭐라고 할까요? 네. 다시 네, 이렇게 하죠. 그 표수가 0이라는 뜻은 1의 위수가 무한 위수를 갖는 거죠. 자, 근데 어떤 원소가 무한 위수를 가지면 어떤가요? 그 원소를 반복해서 더할 때 겹치는 값이 하나도 없습니다. 따라서 그 집합에는 그 1, 2, 1 이렇게 쓰면 헷갈리니까 이렇게 쓸까요? 1, 1 플러스 1, 1 플러스 1 플러스 1 이런 값들을 이제 다 모아두면 여기 있는 값들이 서로 같은 값이 하나도 없으니까 겹치질 않기 때문에 겹친다면은 무한위수를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집합은 무한집합이 됩니다. 자, 이 집합이 무한집합인데 당연히 아래에 있는 원소들을 이제 연산을 한 결과니까 R은 여기 있는 집합을 포함을 합니다. 따라서 표수가 0인 환이다. 그러면 R은 무한집합을, 부분집합을 포함을 해야 되기 때문에 R 자체도 무한집합이 됩니다. 자, 표수가 0인 경우에는 무한집합이 된다. 무한환이 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0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자, 무한한 환이라고 해서 무조건 표수가 0이다 라는 것은 아니고요. 자, 그 예로서 G3바를 무한히만이 이제 다이렉트 프로덕트를 하는 것을 우리가 따로 다루진 않았는데 그런 것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것도 환이 됩니다. 근데 이 녀석의 단위원은 1바를 이제 성분으로 갖는, 물론 이제
요한한 튜플은 아니고 묘한한 튜플들이 원소가 될 텐데요. 자, 이것을 이제 3번 더하면 각각의 성분끼리 3번 더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성분이 0바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무한히 다이렉트 프로덕트를 한 화는 표수가 3이 됩니다. 그래서 표수가 0은 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표수가 0이면 무한이지만 무한이라고 표수가 0은 아니고 표수가 뭐 0이 아닌 그 자연수가 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 유한한 정역을 생각을 해보죠. 유한한 정역은 3.2.142하면 반드시 체가 되는데요. 자, 그러한 유한한 정역의 표수가 어떻게 될까? 네, 표수는 물론 이제 이러한 상황을 가정했을 때, 자, 표수는 0 또는 소수인데 표수가 0이 되면 무한한 집합이 되어야 하므로 유한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소수가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자, 지금까지 그 환이 가지는 기본적인 성질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